자, 지금까지 강산과 강염기의 중화적정 살펴봤었거든요. 이번에는 약산과 강염기의 중화적정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아세트산이랑 수산화트륨의 중화적정, 중화반응 한번 살펴볼게요. 자, 아세트산을 100개 물에 녹이도록 하겠습니다. 또 수산화트륨도 100개 물에 녹일게요. 이때 이 두 용액을 섞으면 그 순간 중화점이라고 할 수 있을까? 자, 아세트산을 물에 녹이게 되면요, 산의 이온화에 의해서 이런 반응이 일어나게 되죠. 물과 반응하는 과정에서 하이드로륨 양이온이 발생하고 아세트산 음이온으로 쪼개지게 됩니다. 한편 강염기인 수산화트륨도 물에 녹이게 되면은 이온화가 일어나서 강염기의 이온화인 이런 반응이 일어나게 되죠. 지금 아세트산을 100개 물에 녹였죠. 또 마찬가지로 수산화트륨도 100개 물에 녹였습니다. 지금 어떤 상황인 거야? 얘랑 얘를 섞었을 때 중화점이 되냐를 물어보고 있는 거거든요. 자, 아세트산 분자 100개를 물에 녹이게 되면은 하이드로륨 양이온이 100개 만들어질까요? 아세트산의 이온화는 가역반이기 때문에 100개 전부 다 하이드로륨 양이온이 되지 않고요. 100개 중에서 겨우 1개만 하이드로륨 양이온을 변하게 되죠. 그러니까 100개 중에서 1개가 된다는 것은 아세트산 분자가 여전히 99개가 남는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한편 수산화트륨 100개를 물에 녹이게 되면요, 수산화트륨 강염기이기 때문에 100개 전부 다 반응하게 되고 다 소모되고요. 이 과정에서 수산화음이온은 100개 만들어진다 볼 수 있겠습니다. 즉, 아세트산에 의해서 발생한 하이드로륨 양이온은 1개고요. 수산화트륨에 의해서 발생한 수산화음이온은 100개이기 때문에 이 두 용액을 섞게 되면은 하이드로륨 양이 1개랑 수산화음이온 100개가 지금 반응하게 되는 거잖아요. 그럼 중화점이라 할 수 있겠어? 중화점의 정의가 뭔데? 중화점은 산에서 발생하는 소소 양이온의 개수랑 염계에서 발생하는 수산화음이온의 개수와 같을 때 중화점이라는 겁니다. 근데 지금 보면은 개수가 같지 않죠? 그래서 중화점이 아닌 것처럼 보이는데요. 사실 이 순간 중화점 맞습니다. 우선 하이드로륨 양이온 1개랑 수산화음이온 1개가 중화 반응하게 되겠죠? 그래서 얘는 전부 소모돼서 0개 되고 얘는 1개 소모돼서 99개가 남게 될 거예요. 자, 근데 그렇게 되는 순간 이 아세트산의 이온화는 가역반이기 때문에 지금 하이드로륨 양의 농도가 감소한 거잖아요. 원래 1개 있었는데 지금 1개가 줄어들었다. 하이드로륨 양의 농도가 감소했네? 가역반응 특 생성물의 농도가 감소하면은 생성물의 농도를 높여준 쪽으로 평형이 이동하게 된다. 즉 정반응이 추진되는 과정에서 아세트산이 다시 하이드로륨 양이 쪼개지는 현상이 일어나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얘 없다고? 없으면 늘려줘야지. 그래서 99개가 다시 이제 또 1개 쪼개져서 98개 되고요. 얘가 다시 1개 충전되는 겁니다. 얘가 1개 충전되면은 얘 가만히 있겠어? 충전됐다고? 그럼 또 나랑 중화 반응하자. 그래서 99개 중에서 또 1개 중화 반응해서 98개 남게 될 테고 얘는 다시 또 소모되겠지. 그럼 또 얘 무슨 생각해? 생성물 농도 감소했다? 그럼 다시 정반적으로 평행 이동해야지. 즉 98개 중에서 또 1개 쪼개져서 97개 남고 얘 1개 생겼어. 그럼 다시 또 얘 중화 반응해서 97개 되고 얘는 0개 돼. 그럼 어떻게 되는 거야? 96개 되고 또 1개 생기고 그럼 또 다시 얘 없어지면서 96개 되고 없애고 95 되고 95, 94, 94, 93, 93 하다 보면은 언젠가 얘 0개, 얘 0개 되겠죠? 이게 뭘 의미하는 거야? 여기서 100개 하이드로륨 양이온 발생했고 여기서 결과적으로 100개 하이드로륨 양이온 발생해서 100번, 100번 다 중화 반응했다는 걸 의미하는 거잖아? 그러면 중화점이라고 할 수 있는 거죠. 즉 요약하자면요. 아세트산이 물속에 혼자 들어가잖아요? 혼자 100개 넣게 되면은 이 안에는 하이드로륨 양이온이 1개밖에 안 만들어진다. 근데 여기다 수산화트륨을 더 부어주게 되면요. 르샤틸드의 원리에 의해서 계속 아세트산이 하이드로륨 양이온을 충전시켜주고 왜냐면 수산화트륨 가짐에 따라서 얘가 소모되니까 없었다고 다시 늘려서 100개 전부 다 이온화시키게 된다는 겁니다. 즉 수산화트륨이 있게 되면은 약산과 상관없이 하이드로륨 양이온을 전부 다 내놓게 된다. 따라서 약산과 강염기의 중화 적정에서도 NMV는 NMV 공식을 사용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CH3COH의 NMV는 NaOH의 NMV와 같아진다. 언제? 중화점일 때. 이 NMV가 의미하는 것은 아세트산이 내놓을 수 있는 수소 양이온의 개수를 의미하는 겁니다. 쌤이 지금 내놓을 수 있느냐 말했거든요. 내놓느니 아니야. 아세트산은 요만큼 내놓진 않아요. 처음에. 이것보다 더 조금 내놓죠. 왜냐면 약산이니까. 내 수산화좀 넣어주게 되면은 이게 소모되고 소모되면은 더 줘야겠지? 더 주고 해서 최대로 내놓을 수 있는 양이 NMV라는 뜻인 거야. 반면 NaOH NMV는 뭐야? 내놓을 수 있는 이야기 봐도 내놓는 양 그 자체야. 다 내놓으니까. 그래서 결과적으로 아세트산이 내놓을 수 있는 NMV랑 NaOH가 내놓는 NMV는 같을 수밖에 없고 그 지점이 바로 중화점이다. 그래서 이걸 이용하면은 마찬가지로 똑같이 미지의 농도를 모으는 아세트산의 몰농도도 수산화트륨을 이용해서 적정시키고 알아낼 수 있다는 거죠. 같은 논리로 강산과 약염기의 중화 적정도 똑같이 NMV는 NMV 공식을 활용할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문제, 지금 아세트산이 있는데요. 이 아세트산의 몰농도는 지금 모르는 상황입니다. X 몰농도야. 얘의 부피는 20ml라고 칠게요.
얘를 이제 중화 적정시켜 보겠습니다. 중화 적정시키기 위해서 페노프타인 지시약을 넣어주면은 얘의 색깔은 처음에는 무색이다. 왜냐면은 산성이고 산성은 페노프탈렌일 때 무색인 거니까. 여기다 이제 뷰렛을 설치하고요. 뷰렛 안에다가 농도를 알고 있는 염기를 집어넣도록 하겠습니다. 0.1몰 농도 수산화튬을 지금 세팅해 놓은 거야. 그리고 나서 밸브를 열면은 수산화튬이 똑똑똑 떨어지겠지. 처음에는 색깔이 변하지 않았습니다. 왜냐면은 아직도 과량의 수소양윤이 있었으니까. 그 시간이 지나서 어느 정도 넣어주다 보니까 얘가 빨간색이 된 거야. 그 순간 밸브를 잠그고 가해준 수산화튬의 부피를 계산해 봤더니 10ml 가해졌다. 이때 아세트산의 몰 농도는 몇 몰 농도인가? 자, 수산화튬 요만큼에서 발생하는 수산화 음이온의 몰수는 몇이야? NMV 공식 이용해서 0.1몰 농도, 가수는 1이고 부피는 10m니까 1mm몰의 수산화 음이온이 발생했다고 볼 수 있는 겁니다. 이 1mm몰에 의해서 중화점이 도달했으니까 여기서 발생한 수소 양이온도 1mm몰만큼 발생했다는 거죠. 이 아세트산이 처음부터 수소 양이온을 1mm몰 내진 않았을 거예요. 처음엔 덜 내놨겠죠. 근데 이 수산화팀을 공급해줌에 따라서 소모돼. 소모되면 소모됐다고? 그럼 다시 내놔야지. 정반응이 추진되는 거지. 르샤틀리의 원리에 의해서. 또 소모됐다고? 또 넣어줘야지. 내줘야지 해서 최대한 내놓을 수 있을 때까지 내놓은 게 몇인 거야? 1mm몰의 수소 양이온을 내놨다는 뜻인 거야. 아세트산이 내놓을 수 있는 수소 양이온의 몰수는 NMV다. 즉 아세트산의 가수는 1이고 몰농도는 지금 몰라 X고 V는 20m네. 얘가 1mm몰이 한다는 뜻이야. X는 20분의 1이고 그 말은 곧 0.05 몰농도다. 이와 같이 강산이든 강염기든 약산이든 약염기든 중화 적정하는 과정 속에서는 NMV는 NMV 공식 활용하면은 어떤 문제든 다 풀 수 있다.